네, 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시장은 전일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하다가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시가보다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아쉬운데요. 이 외국인 수급이 좀처럼 돌아오질 않고 있는데 어느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시장 안에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현 구간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2차 전지를 앞선 긍정적인 호재 뉴스가 중간중간 나오면서도 항상 빼놓을 수가 없었던 이야기가 최악은 지났다였어요. 최악은 지났다인데 그렇다고 최악이 지났다고 해서 좋은 건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들의 순환이 쉽게는 끝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까지 같이 짚으면서 원자재들의 반등과 함께 2차 전지도 반등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쉽게 이런 소재 sek터 내에서는 반등세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모습이요. 트럼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이제 취임이 들어가는 만큼 최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있는데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들 좋은 소식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악재만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래도 저점을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 자체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항상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시간이 약이다라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FOMC를 앞둔 상황인 만큼 전체적으로 눌려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영향도를 굉장히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LG엔솔이 그나마 이 2차 전지 내지는 이 셀 업체들 중에서 가장 좀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차트 한번 보실게요. 지난 시간에 LG에너지솔루션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써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아직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굉장한 상승분을 만들고 있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도 중간중간 호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면서 2차 전지는 아직 대세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구간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관세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관세 이야기는 했지만 동맹국들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를 집행한 이후에 협상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게 참 병 주고 약 주고 스타일이에요. 이제 병 줄 거다라는 이 우려감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당근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더 아니면 2차 전지를 보실 분들께서는 테슬라와 연관성이 높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삼성 SDI 같은 셀 업체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인벤티지랩이 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건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 관련한 개별 호재인 걸까요? 인벤티지랩은 오늘 너무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원천 특허가 등록이 나왔어요.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단기적인 이슈들도 많다 보니까 고가권에서 조정을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인벤티지랩이 명확하게 호재를 가져가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에는 항상 연말 연초에는 JP모건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을 보시면은 최근에 9월 달까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세 속에서도 이미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시점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강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노려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아직 25년도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리스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개 연설을 한다고 한 기업 하나가 바로 브릿지 테라피틱스예요. 브릿지 테라피틱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이 JP모건 헬스케어의 참여 때문에라도 최근에 급등을 만들면서 상한가 근접하는 상승분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줬는데 1월 초중순까지입니다. 1월 초중순에 개최가 하는 만큼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분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여 기업이 안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연도별로 꾸준하게 참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 하나씩 보실 텐데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큰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저희가 이전에 CDMO와 관련된 포인트를 계속해서 짚어드리면서 충분히 조정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포인트 말씀 전해드렸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현재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연내 통과 의지를 다시 강하게 불붙이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다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CDMO 업체, SK바이오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이 이번에 마찬가지로 참여합니다. 총 3곳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그리고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도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정말 조정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미 상승세 대비해서 거의 한 40%가량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저가권을 다지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모멘텀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분석이 쉽게 먹히지는 않는다고 해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스럽게 차트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재료성은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FOMC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일 미 증시 시장을 보시면은 FOMC에 대해서 12월 달은 금리 인하가 나올 건데 25년도 인상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일 FX 환율 시장이나 아니면 채권 시장을 보시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과격했어요. 이 시장이 내년도에 있어서 인상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FOMC가 안정적으로 끝난 이후에 바이오주들, 특히나 JP모건 컨퍼런스 관련주들을 지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 참여 명단 리스트가 모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내지는 CDMO 이슈가 붙어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서 참여 기업 목록이 나온다면 해당 기업들 리스트에서 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랑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 주시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요즘 저희 포트가 정말 잘 가고 있어서 그 안에서 리뷰 기업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에이럭스인데요. 저희가 어제 편입을 했었죠. 수익률 11.9%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드론의 뇌에 해당하는 FC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어제 짚어봤습니다. 후속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에이럭스가 15%가량일 때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올랐다 판단해서 좀 눌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당일날 상한가를 가버려서 상한가에 편입이 됐고 오늘장에도 갭상승 나왔습니다. 이제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였어요. 13,000원이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13,400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윗골을 달면서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상승 대비해서 저항대였던 11,500원 구간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와 관련된 이 트럼프 트레이딩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서는 1월 달 전까지는 제로성은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가를 이미 뚫은 상황인 만큼 오늘 상장가 당시를 보시면은 고가가 13,000원이에요. 13,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14,000원까지도 만원 단위로 천천히 업사이드 노려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에이럭스를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500원이라는 저항대를 지지대를 설정해 드린 만큼 해당 지지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안 주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려오면은 아직 못 잡아주신 분들께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럭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리뷰 기업은 쿠콘입니다. 저희가 12월 12일에 매수를 했었는데 목표가 18,000원을 달성했고요. 수익률은 17.8%를 기록했습니다. 이 쿠콘 상방 어디까지 열어두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1차 후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치 테마 섹터로 정책주로 접근을 했었던 종목인 만큼 정책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치 테마가 끝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장 중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가장 센 게 정책 테마거든요. 정치 테마 인물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쿠콘 같은 경우에는 한쪽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당대표와 연관성이 높은 관련주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과 관련된 테마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내년까지 이제 25년도 초반까지 상반기까지 먹거리입니다. 왜? 대선할 거고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사법부의 판단 이후에 또 새로운 이슈 모멘텀이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쿠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구간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하지만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두 가지 포인트 설정드리죠. 5일선과 21선 트레이딩 기준으로 이번 정책주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다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16,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눌린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주로 접근했던 만큼 쿠콘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 12월 13일에 매수했던 SP소프트입니다. 수익률 최고가 기준으로 17.6%를 기록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으로 이 기업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아직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 지금 AI 분위기를 만들어준 상황인 만큼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전반적인 탑소리에 드는 이 대기업들 향내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장 내 주목도는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특히나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반등 모멘텀 11,000원 넘어가는 모습까지는 아직도 홀딩을 하시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전체 시장에서 매니저님의 탑픽 기업을 하나 꼽아볼게요. 요즘 정말 좋은 수익률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느 종목 보면 좋을까요? 좀 시장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그래서 그래도 연타석으로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드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오늘은 과연 이쪽으로 수급이 붙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대동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가 1,360원으로 포트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재건주입니다. 자, 재건주들이 최근에 좀 여러 말이 많죠. 왜? 지금 탄핵 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좀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재건 쪽이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지뢰 제거라든지 아니면은 재건과 관련돼서 정부 정책향 내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 진출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트랙터와 같은 전문적인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동을 제외하고도 TIM이라는 기업도 존재를 하죠.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에 관련된 종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취임 이후로 가장 빠르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푸틴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 국가 간의 조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 전에 우리는 미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일 기준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젤렌스키와 통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타내 줬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농기계 사업을 진출해 있는 기업으로 25년도까지 또 추가적인 수출 확장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 차익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미향에 대한 수출까지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올해 누적액이 이미 1조 8천억을 찍으면서 연간 단위로 이미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준 만큼 아직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AI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동 차트 한번 보실게요. 대동 같은 경우에 최초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급격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현재 차트는 수렴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렴 형태 구간 내에서 재료성이 살아있다면은 저는 충분하게 상당 고가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대인 1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추세가 이탈 나오는 9,4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기계 관련주 안에서 대동 짚어봤습니다. AI까지 엮어볼 수 있는 만큼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또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더 뜨거운 이슈와 함께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